안녕하세요. 저는 리듬에서 시나리오 파트장을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 영상학부 21학번 22살 안채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리듬에서 3학기째 활동 중이에요. 저는 N과 F의 비율이 좀 높은 INFJ인데요. 약간 심하게 낯을 가리진 않는데 혼자서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공감을 잘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 짜는 것도 좋아하는데 부지런하진 않아서 잘 지키지는 못하는 편입니다. 음악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딘가로 혼자 이동하거나 그리고 혼자 집에 있을 때 무조건 음악을 틀어놓는 편이에요. 약간 검정치마 그리고 웨이브 투어스라는 밴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동물들, 귀여운 동물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곧 3학년을 앞두고 있어서 진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언론홍보 영상학이라는 미디어 관련 전공을 선택한 이유 자체도 미디어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리듬 오브 호프가 가졌던 그런 활동 방향이나 가치관이 저의 꿈을 실현시켜줄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듬 오브 호프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이후로 리듬 오브 호프 인스타 계정 알림 설정까지 하면서 굉장히 소식을 잘 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알림 설정이 와서 딱 클릭했던 게시물이 당시 시나리오 파트장 분의 휴먼즈 오브 리듬 게시물이었어요. 저는 그때 글쓰기에 자신이 조금 있긴 했었는데 다른 글쓰기 관련 활동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뭔가 리듬을 하게 된다면은 시나리오보다는 촬영 혹은 편집 같은 다른 파트에 좀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시나리오 파트장 분의 인터뷰를 보고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뭔가 시나리오 파트가 전체적으로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지만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글인데도 밤을 새면서까지 쓰고 또 피드백을 한다는 게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편집이나 디자인 파트 같은 경우는 그 일을 하는 것 자체에 조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글은 짧은 시간 내에 끝내려면 또 끝낼 수 있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시간을 들이고 공들여서 쓰고 그러한 마음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리듬 시나리오 파트는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 건가? 이런 궁금증에 그리고 제가 또 글 쓰는 거에도 자신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방식인 글을 통해서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나리오 파트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맡았던 사례 모금이 목표액을 달성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 후기 사례로 또 만나게 되었을 때도 그 뿌듯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더라고요. 뭔가 하나의 사례가 이제 모금한 콘텐츠에 올라가고 그리고 또 모금이 완료되고 그 사례자분께 전달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제가 기여했다는 것 자체도 뿌듯하고 또 그 기여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나리오 파트가 전체적인 길잡이 역할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사례자분들과 사전 인터뷰를 하면서도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리듬의 면접을 보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는데 저도 초기에는 저도 어쩔 수 없이 마음 한켠에 도움을 드려야 하는 분들 약간 불쌍한 분들이라는 인식이 마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사전 인터뷰를 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뭔가 삶의 의지를 잃지 않고 그 긍정적으로 삶을 꾸려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제가 오히려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모금 콘텐츠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모금의 절실함을 어필할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례만이 가지는 뭔가 모금의 절실함을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떠한 키워드로 풀어내면 좋을지 그 키워드를 정해본 후에 문단별로 어떤 내용을 배치하면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뻔한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살해자분께 상처가 될 수 있는 표현은 없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살해자분을 돕기 위해 시작한 일인데 도리어 그게 상처를 드리는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도 적다 보면 가끔씩 조금씩 과장된 표현을 쓰게 된다거나 좀 더 뭔가 극적인 말들을 썩고 싶고 그런 욕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 써본 후에 한 번씩 좀 검토를 해보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맞춤법. 제가 아무래도 시나리오 파트다 보니까 맞춤법에 굉장히 평소에도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공식적인 사이트에서 글을 보다가도 맞춤법이 좀 오류가 있으면은 확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리듬에서 발행하는 그러한 글만큼은 맞춤법 오류가 없이 꼭 바른 우리말을 쓰자라는 마음으로 맞춤법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살해자분들과 이제 사전 인터뷰를 하고 나서 사실 좀 눈물을 훔치고 감정을 추스를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당연하게 누려온 것들이 어떤 분들께는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의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진짜 몸소 깨닫게 되는 것 같았고요. 또 이제 시나리오 파트로서는 좋은 글을 작성하는 방법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리듬에서는 굉장히 피드백 과정이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쓴 글을 피드백 받을 때는 내가 어떤 부분이 좀 강점이고 어떤 부분이 약점이고 내가 이러한 글쓰기 습관이 있었구나. 좀 고쳐야 될 건 고쳐야겠다. 이런 것도 많이 알아가는 편이었고요. 다른 분들의 글을 피드백할 때는 다른 분들의 좋은 점을 또 많이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글을 잘 쓰는지 그런 걸 좀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리듬 오브 부 디자인 파트에서 3학기 때 활동하고 있는 정지민이고요. 처음 들어올 때는 대학이 있었는데 지금은 졸업해서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MBTI는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데 가장 최근에 했을 때는 INFJ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정의 내릴 순 없지만 되게 조용하면서도 어울리고 싶어하고 그냥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기 원하는, 듣고 싶어하고 얘기하고 싶어하고 하는 게 가장 두드러지는 성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노래인 것 같은데 노래를 들을 때 그냥 신나고 통통 튀고 이런 노래보다도 가사를 보는 편이어서 진짜 이 가사가 나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의미가 있고 그런 것들을 찾고 듣는 일을 좋아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제가 리듬에 지원할 때 썼던 글을 조금 봤어요. 그러고 나서 기억이 더 났는데 최근에도 그랬지만 겨울이 되면 그 구세군 종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잖아요. 녹음을 해달라고 외면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겠지만 내심 아쉬운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이 있고 아무리 도와도 계속 그 소외되는 이들은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힘을 보태는 게 조금 더 일상적인 문화가 되면 좋겠다. 근데 이런 사회에서는 꼭 이런 대면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리듬 오브 호프가 하는 모금함 같은 걸로도 더 쉽게 용이하게 다가갈 수 있겠고 그런 걸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겠다 싶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트, 디자인 파트를 선택하신 이유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디자인을 잘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할 때도 포토샵을 전혀 다룰 줄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잘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았고 능력은 없지만 도전하고 싶었던 것 가장 모금함을 처음 봤을 때 들어오는 부분이 디자인인데 그 부분을 좀 책임지고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아무래도 제가 처음으로 대면 촬영 사례를 나갔을 때였던 것 같은데 후기 사례였어서 사실 사례자분을 만난 시간이 길지는 않았어요. 1시간 이내? 어쩌면 30분 이내였을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항상 이제까지는 스틸컷 같은 걸 사진으로만 보고 그것만을 가지고 작업하다가 실제로 사례자분 댁에 가보고 대화해보고 하니까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이런 일 하는 거 너무 의미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 안에서 오는 뿌듯함도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비대면으로 활동할 때는 그러니까 일을 한다라는 느낌이 강했다면, 같이 수원에 가서 리드미 분들이랑 사례 촬영을 마치니까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어떤 갈망,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또 이런 의미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어요.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콘텐츠를 보는 사람의 입장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례자분 당사자이실 수도 있고 제3의 인물일 수도 있지만 또 제가 제 디자인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예쁘겠지? 깔끔하겠지? 이런 거에 치중되기가 좀 쉬운데 그런 걸 떠나서 진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은지 거슬리는 게 없는지 그런 부분을 찾으면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그분들의 입장과 이렇게 타협을 해서 항상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면서도 리듬의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 중 하나는 피드백인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에 피드백을 한다고 했을 때 내 것을 보여주는 게 부끄럽고 또 피드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고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같은 파트 분들께서도 아니면 같이 사례를 하는 분들께서도 의견을 주실 때 어느새부턴가 그게 어떤 두려움보다는 내가 이 부분을 놓쳤었네 하고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고, 저는 이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해 주실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후련하고 뿌듯한 마음도 들었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게 해주는 피드백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덕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에 재학 중인 올해 22살이 된 정량입니다. 리듬에서는 촬영 파트 부원으로 2학기째 활동 중입니다. 저는 MBTI가 INFP랑 INFJ가 번갈아서 나왔는데요. INF는 확실한 것 같은데 P랑 J는 비율이 거의 반반이라서 할 때마다 조금 번갈아 나오더라고요. 저는 성격은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이고 좀 내성적인 편인 것 같습니다. 요즘 관심 있는 분야는 현대시입니다. 사실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현대시에 관해서 무지했어요. 그런데 대학교에 오면서 좋은 문예창작과 교수님들과 학우님들을 만나면서 현대시에 관심이 크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읽은 시 중에서 저한테 크게 힘이 됐던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걸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코스모스가 회복을 위해 손을 터는 가을이라는 시에서 꺾어다 주머니에 찔러 넣어도 내년에 다시 회복할걸요. 휘둘리며 사는 삶에는 애초에 비스듬하게 서 있는 것이 약이니까요. 라는 구절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비스듬하게라는 말이 크게 와닿았는데요. 작년에 저는 똑바로 서 있는 게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현재의 우울감을 완전히 이겨내려 애쓰기보다도 비스듬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회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가 수록된 시집은 이원하 시인의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인데요. 만약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집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리듬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시나리오, 디자인, 편집, 촬영, 작곡 파트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모금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작물을 통해 사례자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였어요. 저는 현재 촬영 파트와 작곡 파트로 활동 중이에요.
촬영 파트는 리듬에 지원할 때 선택한 파트였기 때문에 촬영은 몇 번 나가봤지만 작곡 파트는 이번 학기에 새롭게 복습 파트로 지원한 파트여서 아직 작곡으로 사례 참여는 못 해봤어요. 그래서 촬영 파트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촬영 파트를 지원한 이유는 리듬의 SNS 계정을 살펴보면서 보았던 한 가지 문구 때문이었어요. 사실 어떠한 게시물에서 보았는지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카메라에 네모난 화면이라는 내용의 문구는 여전히 기억에 남네요. 작은 네모난 화면에 사례자의 상황과 현장감을 담아낸다는 작업이 제게는 마냥 멋있게 느껴진 것 같아요. 막상 촬영을 직접 하게 되면서는 빈곤 포르노가 되지는 않을지 혹은 사례자분들의 용기를 훼손해버리는 것은 아닐지 등에 관한 걱정과 고민이 크게 다가왔지 말이에요. 저는 모금 후에 이루어진 후기 사례 촬영을 간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 가족의 부모님은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부지런히 생활하고 계셨고 딸은 포토샵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고 막내 아들은 무척 귀여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네 분이 계신 공간과 인터뷰를 촬영하면서 꽤 여러 번 마음이 일렁였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릴 적 기억이어서 자세히 기억나지도 않는 단란한 집의 공기가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가족분들의 인터뷰에서는 무척이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큰 행복으로 느껴졌고 지금 이 촬영이 그 행복의 자리를 더욱 넓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후기 사례를 참여하면서 사례 참여라는 것이 사례자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참고의 역할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동시에 촬영을 할 때 더욱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앞서 짧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촬영한 사례가 빈곤 포르노가 되지 않았으면 사례자분들의 용기를 훼손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촬영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촬영 파트 부원뿐이기 때문에 장비에 관해서도 잘 숙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실수가 적지 않은 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사실 촬영 가기 전날 밤이면 잠을 그렇게 푹 청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러나 지금보다 제가 더욱이 숙련되더라도 그 정도의 긴장감은 촬영 때에 항상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리듬에서 배웠던 점을 떠올려 보니까 한 가지로 특정 짓기에는 배운 점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촬영 장비를 다루는 방법과 촬영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꼼꼼히 가르쳐주신 촬영 파트장님, 조언과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작곡 파트장님, 그리고 각 파트의 중요성을 제작된 컨텐츠로 보여주시는 시나리오, 디자인, 편집, 촬영, 작곡 파트 부원분들, 그리고 리듬의 여러 부분을 총괄하는 집행부에 소속된 부원분들까지 리듬의 모든 부원분들에게서 한 가지 이상씩은 배워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이름이 이영기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랑 국가 리더 전공을 두 개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24살이고 올해 리듬에서 편집부원으로 2학기째 활동 중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일단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 MBTI는 ENFJ고 최근에 좀 많이 바뀌었었는데 MBTI가 그저께 다시 해보니까 또 ENFJ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냥 ENFJ인가 보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부터 이제 복수 전공을 새로 시작하게 됐는데 새로 배울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복수 전공 법 전공인데 학기 시작 전부터 어떻게 해야 그 전공을 더 잘 배울지에 대해 좀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남은 2월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그 2월 동안 어떻게 더 알차고 재밌게 보낼지 고민 중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파트가 편집 파트인데 편집 파트는 기관에서 촬영한 영상이나 리듬 자체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편집하여 스토리텔링하는 파트입니다. 촬영 진행 시 직접 참여하여 영상의 구도를 잡는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리듬 내에서 전반적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리듬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어릴 적부터 영상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작년 초죠. 전역 전에 부대 내에서 에브리타임을 통해 리듬을 접하게 되었고, 또 전역 2주 전에 리듬을 신청했고 1주 전에 화상 면접을 통해서 부대 내에서 리듬에 합격하게 되어 현재 리듬에 활동 중입니다. 리듬 자체가 영상을 통해 모금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내가 만든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신기하고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듬에 지원하게 되었고 현재 리듬에 활동 중입니다. 사례에 참여한 것도 물론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저번 학기 때 활동했던 집행부에 속한 운영관리국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운영관리국이랑 사례 프로세스 전체에 참여해 관리와 원활한 진행을 맡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학기에 운관국 부원으로서 정말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사람 한 명 한 명마다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보고 많은 것들을 느꼈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부터 온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까지 어디서도 쉽사리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그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단순히 보았을 모금함이나 저 넘어 들려오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사례에서 직접 펼쳐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그 당시에는 저로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다른 이야기를 가졌다는 그런 당연한 사실이 더 확장돼서 아주 미세하게라도 그 삶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려는 그 사람들의 의지가 느껴져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사례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첫 번째로 당연 진실성과 두 번째로는 좀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성은 이것이 사실인가를 묻는 일이고, 잘 정리된 이야기, 즉 스토리텔링은 사례자분의 이야기를 전달함에 있어서 사례를 보는 후원자분들이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편집 파트는 영상을 토대로 사례자분의 목소리를 담아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어울리는 장면 전환 하나부터 폰트 하나하나까지 설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스토리텔링이 사례를 작업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관리국에서 연장선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어요. 한 사람에게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리듬에서 그런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리듬에서 2학기째 활동하고 있는 지금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인 노현빈이라고 합니다. 파트는 작곡 파트예요. 제 MBTI는 ENFP인데 근데 새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낯을 조금 가려가지고 초반에는 얘가 ENFP가 맞나 이러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약간 친해지면은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약간 ENFP의 정석이라고. 그래서 좀 밝은 것 같아요. 원래는 음악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작곡 파트도 들어오고 그랬던 건데 요즘 약간 문학 쪽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약간 시 쓰는 거 그런 거에 좀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리듬을 알게 된 거는 제 친구가 리듬 부회장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리듬을 알게 됐는데 제가 단순히 기부하는 행위에 끝나지 않고 모금 활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부까지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점이 전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 그때 때마침 막 작곡을 배워보고 싶었던 때라서 작곡 파트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작곡 파트를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두 번째 사례였는데 제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작곡을 하는 거였는데 저는 이제 그때 처음으로 기부 대상자라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영상들을 쭉 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되게 말도 많고 그 나이 때 친구들처럼 되게 밝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곡을 쓰면서 되게 이 아이의 따뜻한 거 밝음이 그대로 담길 수 있는 곡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례에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흔히 작곡 파트라고 하면은 음악이 너무 튀어서 사례가 묻히지 않게, 물론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제가 비전공자다 보니까 일단 곡을 완성도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해가지고 되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해요. 한번 사례 참여를 하면. 그리고 특히 피드백을 반영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뭐 저희 부원분들이 주시는 피드백도 그렇고, 이제 무한 피드백을 파트장님이랑 할 때 그때 최대한 많이 듣고 많이 수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리듬에서 일단은 작곡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저는 되게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배웠어요. 일단 리듬 활동을 하는 부원들의 수가 굉장히 많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일단 사례를 하려면은 이제 주변에 관심이 되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누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관찰하시고 그걸 이제 사례로 만드시는 거니까 저는 그런 것도 되게 따뜻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도 점점 더 약간 주변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뭐 모금 사이트 같은 것도 한번 더 들어가 보고, 아니면 시간 쪼개가지고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한 번씩 더 해보고, 그냥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례 참여부터 부원 간의 피드백까지 굉장히 리듬의 다양한 활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양한 활동들에 얼마나 진심으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리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가치의 크기는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듬의 진정한 가치를 잘 아시는 분들이 리듬에서 또 많이 활동하고 그만큼 뿌듯함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듬 오브 호프가 어떻게 봤을 때는 굉장히 공식적이고 뭐든지 잘해야 될 것 같은 조직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 촬영, 작곡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 부분에 정말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첫 마음 역시 그랬듯이 내가 이 부분에서 지금은 부족하고 자신이 없고 하더라도 그것보다야 내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고 또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고 그런 꿈이 있으면 언제든 도전해서 여기 들어와서 또 배우시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고, 원하신다면 언제든 함께 하셔서 저와 또 친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리듬이 분들 안녕하세요. 물론 제가 만약 확신할 수는 없지만 리듬에서 활동을 지속하신다면 적어도 좋은 경험 한 가지 이상은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환영합니다. 오시면 잘 해드릴게요. 리듬 활동 굉장히 재밌습니다. 단순한 이런 쾌락적 의미의 재미를 넘어서 의미 있는 것을 해간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뿌듯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즐거움과 뿌듯함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배워가는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지원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이제 작곡 파트를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비전공자라거나 아니면은 작곡 프로그램을 다뤄본 적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리듬 활동을 하면서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